이렇게 기회가 많은 환경을 본 적이 없다고. 이거 2030년까지 50% 성장할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정적인 매출 나오고 뭐 천연가스 앞으로 뭐 많이 만들어서 유통 많이 하면 돈 많이 벌고 다 좋은데 단점은 주가가 많이 오른 게 이 회사의 단점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땐. 앞으로 제가 이런 식으로 찾아보고 뭐 혹시 듣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좀 저도 이런 투자 아이디어나 거리가 있으면은 앞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든 정권에서는 연방에서 원유를 이제 드릴로 파는 걸 이제 시추라고 하죠. 그 시추를 허가를 이제 내주는 건데, 집권하고 나서 첫 19달 동안 얼마나 이제 승인해줬냐, 약간 이제 그거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뭐 역대 대통령들이 이렇게 하나씩 있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가 있고 이 바이든을 보면 그냥 없죠. 안 해줬습니다. 안 해줬었고, 국내에도 이제 나왔던 뉴스인데, 바이든이 출마를 이제 포기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대선 주자였잖아요. 그때 당시에 원유나 가스 캐는 활동에서 탄소가 나오니까 그거를 바이든이 허락해주면 아무래도 환경 문제에 민감한 본인의 그 지지층에 표심에 좀 악영향이 가니까 그거를 전부 좀 엎어버리는 발표도 하고 했었거든요. 바이든은 좀 화석 연료라고 할 수 있는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 생산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어요. 트럼프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되게 저격을 당한 거였죠. 이 공약 이름을 보면은 이제 아메리카는 이제 가장 이 지구상에서 낮은 이제 에너지와 이제 전력 비용을 이제 가지도록 하겠다. 내가 그렇게 가격 다 낮추겠다 공약을 얘기하면서, 이 밑에 이거는 이제 어젠다 47이라는 트럼프의 본인의 이제 대표 공약인 거죠. 그 내용을 이제 20개로 더 압축해서 얘기하는 압축 요약본이 있어요. 거기 4번을 보면은, 나는 이제 트럼프는 이 아메리카라는 나라를 지배적인 이제 에너지 생산자로서 만들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비용도 낮추고 이 에너지 산업에서 가장 좀 지배적인 이제 입지를 가지고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바이든을 이렇게 이제 저격을 합니다. 이제 바이든의 지연을 이제 종식시키겠다. 연방 국유지 쪽에 이 드릴을 이제 허가내 주거나 시추권을 주는, 바이든이 하던 거 내가 다 엎어버리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뭐 사유지 말고 이제 그 공유지에 좋은 땅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 거 중에 좀 채산성 되는 애들은 이제 앞으로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많이 개발이 되겠죠. 우리가 그러면 수혜주를 찾아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파이프를 이제 찾아봤어요. 이 파이프가 이거 보시면은 에너지용으로 이렇게 이제 활용이 되고, 이제 배관용으로도 이게 많이 활용이 돼요. 석유를 뭐 캐서 이걸 이제 뭐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파이프를 통해서 이렇게 저희 수돗물 쓰듯이 보내주는 거죠. 그럴 때 쓰는 관인 건데, 리그 카운트라는 거는 이제 시추하는 그 유전 개수인 거죠. 이 유전 개수가 줄어들면서 사실은 위축이 되고 있었고, 그래서 약세를 보이던 시장이었어요. 트럼프가 이런 이제 개발이나 이런 걸 앞으로 활발하게 할 스탠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반대로 리그 카운트가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 파이프의 수요가 늘어날 거고, 그럼 이쪽에서도 좀 좋은 회사들이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국내 주식에서 어떻게 찾아낼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 파이프를 수출할 때 수출량을 제한받아요. 수출할 그 양을 제한받는 게 쿼터인데, 이 쿼터를 누가 많이 배정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뭐 핵심인 회사가 나오겠죠. 아무래도 업황이 안 좋던 게 트럼프의 정책 때문에 반등을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거를 누가 더 많이 수출을 해보내느냐를 봐야 될 텐데, 과거에 많이 하던 애가 앞으로도 많이 할 개연성이 있으니까, 유정관의 경우 세아제강이라는 회사랑 넥스트리라는 회사가 24.9% 거의 4분의 1씩 쿼터를 배정을 받았다고 IR 협의회 자료거든요. 여기 이제 다들 찾아보실 수 있어요. 트럼프 정권 하에서 우리가 이제 파이프 수출을 많이 할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친구들이 이 우선 2명이 되겠죠, 국내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세아제강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이 세아 제강의 경영권을 이렇게 갖고 있고 이 회사를 이제 자회사로서 운영하는, 경영하는 최대 주주이자 경영권 들고 있는 그 모회사인 세아 제강 지주가 있어요. 세아 제강 지주라는 이 회사는 이제 그 밑에 뭐 직원 같은 거죠. 자회사라고 하면은 이제 그 세아 제강이라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회사도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동그라미 치는 이 친구는 미국에서 생산을 해요. 이 미국에서 생산을 하는 이 친구는 뭐 현지에서 갖다 주는 게 아무래도 트럼프 하면은 우리가 이제 관세 문제가 있는데 아니 뭐 안에서 만들어 버리면은 관세 안 받으니까 혹시 나중에 관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를 트럼프가 저번에 이제 대통령 했었으니까 알잖아요. 그런 위험까지도 좀 막으면서 이렇게 해볼 수 있는 투자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쿼터 1위인 세아제강 그리고 넥스틸이 있고 그리고 미국 생산 법인까지 있는 세아제강 지주 크게 국내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파이프 안에서 좀 그래도 유력한 행동대장들이 되지 않을까 우선 싶고요. 네, 오늘 넥스틸의 주가가 한 16% 정도 올랐어요. 이런 이제 강관 업체들의 입장은 우리가 이제 찾아보려는 거는 미국으로 나가는 걸 찾아보는 건데 그러면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애를 통해서 뭐 앞으로 어떻겠다라는 힌트를 이제 얻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찾아본 거는 테나리스라는 룩셈부르크의 본사에 있는데 전 세계에서 파이프 가장 많이 만드는 이제 회사 중에 하나예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도 좀 1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11월 7일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하는 시점에서는 실적 발표회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회사가 보도자료를 낸 거를 통해서 힌트가 좀 있는데 그 힌트가 어떤 거냐면 OCTG라는 이거는 원유 강관이라고 원유 캘 때 우리가 쓰는 파이프예요. 감소했는데 디클라인 감소했는데 이제 2년 동안 감소한 게 엔드 끝을 볼 것 같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 땅 파는 이 시추가 이게 좀 안정화될 것 같고 수입이 좀 이제 줄어들고 있다. 미국 밖에서 오는 수입이 줄어들고 있어서 미국 현지에서는 이제 좀 앞으로 그래도 이 정도면 이제 바닥 잡은 것 같고 좀 될 것 같네. 약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내년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를 해준 부분을 보면은 매출과 이익 쪽이죠. 에비타 이익이 회복할 거라고 본 거예요. 왜냐면은 수출하는 양이죠. 수출량, 선적. 이 수출량이 미국이랑 중동에서 이제 뭐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우리가 수출량도 많이 늘 것 같고 그리고 파이프 가격이 좀 반등할 것 같다 내년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업황이 저점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를 이제 한번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은 트럼프는 원유랑 가스를 많이 생산하고 싶어 한다. 그럼 바이든 때는 좀 국유지에 허가도 잘 안 내줬다. 그거를 이제 반대로 이제 가져가는 정책인 거고 거기서 앞으로 파이프가 많이 들어가고 파이프는 지금 저점이고 업황이 저점이고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반등할 걸로 본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반등하는 업황에서 정책적인 수혜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천연가스를 앞으로 많이 만들겠다고 하니까 천연가스 관련해서 가스를 운송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은 많이 만들어서 많이 운송을 할 때 거기서 수수료를 그럼 뭐 키로당 받는다던가 하면은 많이 보내는 만큼 수수료 많이 받을 거잖아요. 그럼 돈이 많이 버는 거니까 되게 좀 심플하게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그거를 미드스트림이라고 해요. 가스나 석유를 운송하는 쪽의 회사들을 이제 미드스트림 이제 산업에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파이프라인 미국 1위 회사인 킨더모건이 바로 생각이 났었어요. 저는 사실 증산했을 때 이 회사가 제일 좋을 것 같아 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 회사가 저번에 이제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 이렇게 기회가 많은 환경을 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가스 인프라 그런 이제 가스 인프라가 점차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기회가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거는 트럼프 대선 전이고 이거는 어떻게 수요적인 측면을 말한 건데 그런 수요 상황에서 이제 공급이 늘어난다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하고 회사를 우선 좀 조금 소개를 더 드리면은 수수료를 받는데 이 원자재 가스 가격에 노출된 거는 5%밖에 없어요. 거의 다 고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원자재 이제 가스 가격은 사실 저희가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
한번 훅 올라갔다가 막 이렇게 변동이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변동이 되게 이제 제한적이고 좀 꾸준히 이제 수수료를 물량 그 무게 천연가스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느냐에 따라 돈을 받는 회사다. 그래서 안정적이라는 이제 특징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이 수요를 말씀드렸는데 이 수요와 관련해서 어디에서 수요가 나오냐? 데이터 센터를 얘기합니다. 가스가 데이터 센터 때문에 천연가스가 많이 필요하다고? 뭔가 너무 엉뚱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직접 다른 데서도 확인해 보고 싶어서 이제 일본 회사인 미쓰비시 중공업을 봤는데 여기서도 그 가스 발전할 때 쓰는 터빈 수요 좋을 것 같던데?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이제 미국에 있는 GE 버너바라는 회사도 아니 우리가 공장을 더 늘렸는데 아니 부족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야 우리가 예상할 때는 이거 2030년까지 50% 성장할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연가스를 활용한 전기로 데이터 센터에 많이 가는 게 되게 다른 회사를 통해서도 확인이 된다 인 거고 그래서 가스 발전 쪽에 우리가 이제 기회를 찾아볼 수 있다면 뭐 이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회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제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은 어디서 또 수요가 높냐 하면은 미국 밖에서도 수요가 높은 거죠. LNG 수출이에요. 수출에서도 성장이 앞으로 높을 거고 이 지금 제가 이 밑줄 친 이 원료가스 부분도 2030년까지 117% 지금 대비 117% 성장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 때문에 미국 안에서도 수요가 좋고 해외에서도 많이 필요하니까 수출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이 킨덤워건 먼저 생각을 했다고 했는데 어제 라이브 때는 이제 24달러였고 하루 동안 이제 6% 올라서 26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 회사가 다 좋은데 안정적인 매출 나오고 뭐 천연가스 앞으로 뭐 많이 만들어서 유통 많이 하면 돈 많이 벌고 다 좋은데 단점은 주가가 많이 오른 게 이 회사의 단점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땐 이 회사가 아니더라도 사실 좀 다른 길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느냐를 좀 예시를 들어보자면은 이게 이제 국내 삼성중공업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LNG를 이제 터미널에서 탁 채울 거잖아요. 이거 저쪽으로 갖다 주세요 하고 그 배 만드는 거를 메인으로 하는 회사예요. 방금 전에 우리가 봤었던 이 LNG 수출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이 킨덤워건 같은 회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에서 그러면 그거 옮겨다 주는 배 만드는 애도 좋겠네로 이렇게 이제 이어볼 수 있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LNG를 이렇게 실어다 놓을 터미널도 많이 필요할 테니 터미널 회사들도 좋겠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디어를 하나씩 찾아서 진짜 좋을까? 뭐 이런 거를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 리스크로 말씀드릴 수 있겠다 싶은 부분은 이게 이제 시추공 그러니까 이제 원유를 캐는 그 우물 같은 거죠. 리그가 그 리그 수를 이렇게 보면은 쭉 빠지고 있어요. 이제 원유가 앞으로 유가가 올라갈 것 같으면 많이 캐겠죠. 이건 좀 유가가 앞으로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만드는 업체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빠진다라는 건 사실 좀 유가가 앞으로 빠질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좀 힌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책의 수요는 있을 수 있는데 실적이랑 이제 조금 안 이어질 수는 있어서 이런 거를 좀 잘 구분해서 이제 투자 판단을 해야 되겠다. 그런 걸 좀 리스크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트럼프 수혜주 제가 이제 뭐 어제 라이브 때도 예상했던 거 그래서 석유 생산 증가에 따라서 파이프가 많이 필요한 거 당장 직관적으로는 1위 업체가 있고 국내에도 이런 애들이 있으니 뭐 이런 애들 중에 이제 좀 좋은 기회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이제 좀 좋을 수 있겠죠. 그리고 천연가스를 앞으로 많이 만드는 거에서 전기 만드는데 많이 쓸 거다. 회사들이 이제 좀 제가 예시로 들었었는데 뭐 이것 말고도 더 많을 거예요. 그런 거를 한번 하나씩 찾아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니 뭐 많이 만드는 거를 많이 옮겨줄 테니 운송에 있어서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뭐 파이프라인, 킨덤워건, 배 만드는 삼성중공업, 이 쉐니어 에너지는 이제 LNG 터미널 대표적인 LNG 터미널 회사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디어를 하나씩 찾아보실 수 있다 이거고 좀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뭐 이렇게 이제 찾아보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리스크로는 유가 상황에 따라 뭐 회사별로 누구는 유가 상관없이 숫자가 실적이 나올 수 있고 누구는 유가에 따라서 지금 변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좀 잘 확인할 필요도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아세요? 테슬라는 지금 이제 신의 영역으로 가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에게 얼마나 많은 수혜를 볼지 사실 아득하죠. 아, 이것도 수혜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저것도 수혜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지금 사면 지금 들어갈 때인가요? 사실 지금 저는 테슬라를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에 대한 기대라고 생각을 해요, 주가를. 저는 하지는 않습니다.